자, 윤석열 1년 다 돼가는데 언론에 헤드라인이 아니고 참여연대하고 경실련이 윤석열 1년 평가 토론했는데 이 헤드라인 나왔어요. 눈 떠보니 검사 세상. 윤석열 정부 1년. 눈 떠보니 검사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온갖 생각을 다 바꿔요. 이번에 돌아가신 노동자분이 훨씬 더 대통령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검사쯤에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사법시험 패스하면 머리 똑똑할 것 같죠? 여러분, 검사와 경찰이 뭐가 다른가요? 보시기에? 검사와 경찰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는 일도 거의 비슷해요. 다만 검사는 기소를 할 뿐이죠. 근데 그 검사들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가리 속에 얘들 다 그렇잖아. 불법인가 아닌가 보자. 모든 멘탈이 그렇잖아요. 오늘은 그 어르신들 특집 방송이에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너무 신호등이 멀어서 무단횡단했다고 칩시다. 그 무단횡단을 어르신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 것은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했으므로 딱지 끊어서 벌금 내. 그게 검사 정권의 모습인 겁니다. 국가는 딱지를 끊기 전에 그 어르신들이 쉽게 건널 수 있도록 신호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걸렸으니까 불법. 그래서 그게 조국이고 이재명이고 송영길이고 난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법 맞는 거로 가면 돈 없는 사람만 죽어나고 아버지가 검사인 놈은 학교에서 학폭 이걸 해도 법원까지 가면 무죄 나와버려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거야. 눈 떠보니 검사 정권이 검사 세상이 벌어진 거예요. 옛날만 해도 검사라고 하는 직종이 이렇게까지 부각된 적이 없어요. 박근혜 때까지만 해도 검사라고 하는 직종이 이렇게까지 무도하게 국민을 대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가 오랜 역사 시간 동안에 굉장한 권력이었던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문민 정부만 들어서면 왜 그렇게 물어뜯고 지랄들을 하는지. 근데 윤석열 같은 검사가 대통령이 돼버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검사 마인드. 저는 지금 검찰 내에 모든 검사가 저 윤석열 정권을 부역하고 있는 특수부 수사 검사들하고 같을까?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뭐 이프로스의 검사들이 제대로 된 고언을 했다, 뭐 직언을 했다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아, 역시나 검사 다 똑같은 인간들인가? 이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약간 여담인데 예전에 그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자를 사귈 때 뭐 감사팀, 뭐 법무팀 이렇게 남의 단점을 찾는 남자를 만나지 말아라.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게 직업병이기 때문에 상대의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만 계속 찾으려고 한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흔히 이제 검찰공화국 얘기했을 때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아, 윤석열은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갖다가 꽂아놓은 이런 정부의 요인들은 그냥 국민들을 죄인, 범죄인,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나쁜 것만 찾아보는 그런 눈으로만 국민들을 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맞는 말씀이셨네요, 할머니 말씀이. 그러니까 검사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진해운 검사도 있고요. 이문정 검사도 그런 있는데. 분이 너무 몇 안 예. 보여서 그러니까 아픈 문제인데. 거죠. 예. 문제는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경제는 망가뜨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가리들은 없고요. 오직 기업들한테만 잘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 감세를 하는 거고 거기다가 검찰공화국이 세상의 모든 게 불법, 쉽게 표현했던 불법을 다 단죄하는 것도 아니야. 걸렸으니 단죄 요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행, 후퇴, 역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있지도 않은 낙수효과 기대하면서 재벌들한테만 잘해주기 시작하니까 서민들의 삶 낮아지고 세수가 부족해지니까 그 세수가 부족한 데는 복지가 줄어들고 악순환이 계속되면서도 최저임금 올려줄 생각은 죽어도 못하는 이런 정권이 지금 들어섰다고 보는 게 낫고 어쨌든 이런 토론들을 자주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보니까 그냥 검사들 세상이 와버렸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거대한 퇴행, 윤석열 정부 1년, 외교 안보 정책 평가와 대안 이런 토론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아니 퇴행만으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거대한 퇴행이라고 하니까 정말 참담하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검사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윤석열이한테 더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와이프
자기 장모, 본인 죄에 대해서는 다 덮고 그리고 자기 측근들에 대한 모든 죄는 다 덮잖아요. 그게 진정한 검사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 분노하고 있는 거죠. 법치가 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쵸. 검사들에 의해서. 지금 개신교 목사님들 1000명 일성이 뭐냐면은 대통령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감당 못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어르신, 그 노인정 이제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어르신들이 뭐 교회 나가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대형교회 가시는 분들 많아. 나도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대형교회 가면은 온갖 명목으로 헌금이 한 몇십 개 되고 심지어 교회에서 신용카드까지 발행해. 그런 데 가서 목사님이 한 말은 세상이 막 다 좋아지는 것 같지만 이런 자들이 덕질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뼈아픈 소리 합니까? 저런 분들이 진짜 목사인 거지?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이는 윤석열이랑 동기예요. 윤석열이 워낙 늦게 사법시험 패스하는 바람에 동기이긴 한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같은 기수에서 쌍두마차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라이벌이었다고요.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그 김학의 뭐 출금 관련해 갖고 무죄를 받았어. 무죄를 받았는데 징계한대요. 그거는 이성윤이가 윤석열 기분 나쁘게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죠. 입맛대로의 네, 법치인 네. 거예요. 상식과 공정이 입맛대로라는 거죠. 내 편, 네 편 완전히 갈라놓고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 자기네들이 제거하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구속하려고 일단 범죄를 만들어서 없는 거를 만들어서도 막 쥐어짜서 구속시키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든지 뭐 그 자리에서 자르든지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상혁 그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불구속됐는데도 이번에 징계 내리겠다고 하잖아요. 법원 네. 판단까지 무시하는 거 네. 아닙니까? 자, 봐봐요. 이성윤 지검장의 전 중앙지검장의 SNS를 그대로 다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법무검찰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헌법 정신. 2019년 검찰총장 취임 무렵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은 헌법을 외쳐오고 있습니다. 총장을 사퇴할 때는 헌법 파괴를, 대선에 출마해서는 헌법 정신을 운운하더니 당선 이후에는 각종 행사에서 어김없이 헌법 정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통시장을 방문해서는 가슴으로 헌법 정신을 느꼈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항상 강조하는 우리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작년 5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총장 재직 시절 일어난 대검의 총선 개입 의혹 사실,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는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아시다시피 올해 2월 15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로부터 5월 3일 오후 4시에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었는데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법무검찰에 묻습니다. 검찰총장의 대권 직행이 헌법 정신과 어울리는 행위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식의 자의적,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인가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무슨 징계입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김학의와 이성윤을 맞바꾸고 김학의와 이규원을 뒤섞어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검찰주의를 헌법 정신으로 포장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지금 재판이 완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또 징계하고 네,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때려잡고 싶은 겁니다. 이성윤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인정 안 하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하네요. 멋있다. 그러니까 검사들 다 욕하기는 좀 힘들어. 이문정이 있는 한, 진해원이 있는 한 다 욕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선택적인, 우리가 그러니까 조국 장관 때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어떤 경우는 수사를 안 해서 힘을 실어주는 방법도 있고, 자기들은 다 덮어. 캐비넷에 있어도 수사를 안 해. 야당이나 이재명, 조국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너도 무단횡단했으니까 유죄. 딱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고 이분도 현직 검찰이에요.
지금 유배에 가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고 그 윤석열이 또 이거 지금 새 방통위원회 이상인을 지명했어요. 자기 식구 진짜 꼼꼼하게 챙깁니다. BBK 특검 때 같은 팀이었다 이거지 지금.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국회에서 지금 표결을 해갖고 통과된 최민희는 임명 안 하고 있어. 46일째랍니다. 의원님 새날 다시 나오시죠. 하지 마. 뭐 방통위원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하지 마. 그리고 결격 사유가 없다고 음. 이미 다 통과시킨 거잖아요. 최민희 의원님 같은 경우. 근데 다시 뭐 어디?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네, 법제처. 회부시켜가지고 법제처. 네. 그래서 아니 근데 한 이상인 2-3개월 저런 걸린대요. 아니 저런 애가 그냥 얘라고 할게요. 이상인 저런 애가 방통위원과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야, 검사가 무슨 전문성이 이렇게 대단하게 있어. 방송 알아? 유튜브 방송 하는 내가 그 방통위원회도 내가 전문성을 훨씬 낫겠다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꼼꼼하게 챙겨. 희한하지 정말. KBS 수신료를 꼬박꼬박 냈나 보죠. 지금 어처구니 없네 진짜. 술을 같이 많이 아유 저런 먹었겠죠. 것도 대통령이라고 하시니까 아니 최소한 방통위원 정도 임명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요. 방송의 전문성이나 언론 무슨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민희만 그냥 우리 방송하는 거 없어졌잖아 지금. 씨. 제가 이런 기사 밑에 달린 댓글 중에 참 찔리는 댓글 하나가 있었어요. 민주당 봐라. 저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군다. 뭐 이런 거 봤습니다. 변호사 정비원이 댓글 썼네요. 방송 수사해 본 적 있는갑죠. 전문성 왜 있다고. 이복현이를 금감원장 임명할 때 두 가지였어요. 수사해봤다 하고 경제적 회계사 수사. 자격증이 있다 하고. 야 정말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다 진짜. 어쨌건 측근들은 꼼꼼히 챙기고 국회까지 통과한 최민희는 임명을 미루고 있어요. 그럼 새날 방송 좀 더 해서 되는 거잖아요. 즉덕 윤석열이 새날 방송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노린 건지도 모릅니다. 최민희 의원 가장 방송 큰 하나가 빅마우스. 빠지면서 수익이 줄었어요. 어떡해. 거기다 방송 새로 넣지도 못하고 그냥 왜냐하면 이게 방송을 그만둬야 되면 한 두세 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민희 의원이 나갔는데 갑자기. 대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미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떡하지? 이거 오시면 안 돼요, 의원님? 근데 그런 건 있지 지금. 저쪽에 설이. 최민희 의원 건을 지금 아마 법제처에 넣었을 거예요. 법제처더라고요. 예. 우리 법제처에 동네 올지 넣어서 모른다는 이완규 처장이 있는 법.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 해석을 해서 최민희가 방통위원으로서 합당한지를 보겠다는 절차를 하나 더 만든 거야. 무단으로 버티기 힘드니까. 근데 지금 뭐 이해관계가 있던 곳에서 뭐 재직을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던데요. 표결을 왜 하냐 그러면. 정해진 절차, 법, 뭐 모조리 무시하고 있는 그런 패거리들입니다. 자, 어쨌건 윤석열 지만 옳은 거예요 그냥. 그게 극우라니까. 내가 극우 국자를 설명을 해드렸어. 몇 번 내가 설명해드렸어. 나만 옳다고 말하는 게 극이에요. 극우. 초, 독재, 왕. 윤석열은 어마어마한 정말 이런 걸로는 아마 전 세계 아마 1등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에게 대통령보다는 극우 유튜브를 한번 하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네. 김치찌개도 만들고 한 시간 술도 동안 마시고. 59분 혼자 이렇게 예. 하니까. 네. 여기까지 정가을님 감사해요. 벌써 가을이 왔네. 여름도 아직 안 왔는데.